양영태입니다. 2024년 오늘 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 삼지대 신당, 뭐 삼지대 신당이라지만 이건 민주당계 전부 신당입니다. 거기다가 이준석이가 먹을 게 혹시 없나, 자기는 배따라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 김기현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쑥독공론 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고 이제 완전히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입지가 되니까 이제 뛰쳐 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나간 건데, 이것을 딱 눈치챈 이낙연 씨가 손짓을 딱 하니까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갔지만, 벌써 이준석은 또 옛날에 버릇이 나와서 속된 말로 말이죠, 갈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낙연을 살살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 금태섭, 양양자, 조응천, 이원욱, 또 뭐 있지 않습니까? 그 김종민, 전부 다 야당 민주당 사람입니다. 원칙과 상식. 그도 이재명 당 싫다하고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상민 의원이라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분 계시죠. 그분은 아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오선 의원인데 이재명 당은 파쇼당이다 이거예요. 나치스당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치스당 만들 거냐, 그 앞에서 김종민 의원이, 이원욱 의원인가요? 한번 쏘아붙인 적이, 이재명 앞에서 쏘아붙인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건 나치스당 아니냐. 나치스란 건 뭡니까? 볼세비키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한 거죠. 볼세비키보다 더한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당원들하고 똑같은 이런 조직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나치스당의 그 진위는 말이죠. 근데 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삼지대가 이게 그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딱 쓰고, 어제는 또 청년당원 1000여 명이 전부 집단으로 탈당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놓으니까 삼지대는 좀 내심 반기고 있죠. 그리고 삼지대가 잘 된다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각 당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금 말은 안 하고들 있지만 말이죠. 이재명 당은 죽을 맛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게 만약에 되면 표가 전부 분파가 되거든요. 지금 저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그 일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쪽에 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전부 민주당이, 왜 이준석을 이낙연이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냈는데, 이낙연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쪽 개딸들이 전부 이준석한테 전부 표를 몰아줬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7점 몇 % 나온 겁니다. 높아서 높은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역선택의 왕이 역선택을 받아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용들을 환히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도 알고 있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아 넘어가질 않죠. 이준석한테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내심 웃으면서 필요하니까 우선 문의도 좋으니까 자, 문의만이라도 와라. 뭐 이런 지금 대우인데, 이준석은 바로 문의 가지고 안 돼. 나는 코를 끼우겠어. 그래, 코를 끼워야 내가 여기서 살지. 이제 나는 갈 데 올 데 없어. 뭐 이런 형국입니다. 이낙연 씨는 탈당 5일 만에 창준이를 출범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을 어저께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하고 삼지대 신당 새로운 미래 1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새미당이라고 하겠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불과 닷새 만에 창준이를 띄웠다. 그리고 5개 신당 간의 통합 연대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 당 창당은 안 했지만은 다 창당 준비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신당의 가속화에 거대 양당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정반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 호남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왜? 이낙연 당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뭐 이래가지고 딱 이낙연 당은 지금 뭐 거기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호남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민주당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호남의 후보자들 우리가 제일 눈에 정말 보기만 해도 이렇게 다이아를 돌려버리는 민형배라든가 정청래라든가. 근데 이 정청래는 서울에서 나온단 말이죠. 마포구에서. 이 정청래를 반드시 누군가가 깰 것이다. 여기에 이낙연 당에서도 나가서 표를 분산시킬 것이고. 자, 이제는 험지가 아닙니다. 딱 바로 가서 원희룡 씨 말 맞다나 도전지로서 딱 정해놓고 가서 답게 부셔버려야 되는 그런 지역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도권 호남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이 안 된다면서 고민을 합니다. 경계론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예상 속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자, 표가 잘 깨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어제 창당 발기인데 또 창준이 출범식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대연합인 김종민, 조웅천, 박원석 또 새로운 선택인 금태섭, 한국의 희망인 양향자, 그다음에 이준석이 등 신당 인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 야당은 도덕적, 법적으로 떠나지 못하기에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 못했다. 이러면서 꿀릴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꾸짖고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준석은 청중에게 이재명 대표가 싫은가 윤석열 대통령 싫은가 물으면서 더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든 진흙탕에서 국민에게 킬러 문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못된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자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했다니까 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그 마침 또 성상남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아서 다행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먹고 떠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글을 갖다가 당대표 댁에 밀었던 김무성 씨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며칠 전에 했죠. 김무성 씨가 엄청 그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모르게 밀어준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다 밀어줬더군요. 나중에 나타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선택 플러스 국민의힘 쪽은 언론도 이렇게 김무성 씨가 좀 밀어주게 옆에 역할을 하고 처음에 초기에 정말 깜짝 놀란 따르릉 대표가 나왔는데 역시 따르릉으로 끝났습니다. 따르릉이 얼른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전기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따르릉에서 그냥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나간 그런 결과인데 그래서 김무성 씨가 그랬죠. 벌써 이거는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신당한다는 거 이건 실패다 딱 하고 점지를 하면서 범탕은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다 벌써 그래서 끊었다. 참 나쁜 사람이다. 자기 당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디스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끊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누가요? 김무성 대표가요. 그러니까 한번 스친 사람들은 다 염증을 내고 끝납니다. 전부. 이자가 또 나가서 어저께 삼지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또 디스를 했습니다. 이 삼지대에서 혼 좀 날 겁니다. 아마. 이 삼지대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야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인데 이준석 수 정도야 뭐 벌써 그 수를 다 읽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냥 딱 얹혀놓고 웃음을 미소를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 지향이 달라서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슬쩍 넘어갑니다. SBS 복지와 북한 문제에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무슨 정치하는 사람이 복지하고 북한 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아주 이 능수능란합니다. 이 이낙연 대표. 그 점에서는 괜찮지 않냐 이거야.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는 중부담, 중복지라는 목표. 북한도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지만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상대다.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낙연이가 얘기했듯이 이준석이가 벌써 북한과
이걸 갖다 보는 견해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이 아니고 반대한민국 시각이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무슨 평화입니까? 그들하고 평화요? 평화는 절대 그들하고는 공존이 안 됩니다. 그들은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지 절대 평화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화 공존의 대상이란 자들은 사상과 어떤 이념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뭘 모르든지 멍청하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일 러브콜을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보내는데 이준석이는 요즘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코를 걸려는데 코는 안 걸리지. 그러면서도 계속 러브콜을 하니까 이준석은 최근에 설전 통합은 너무 빠르다 하면서 고리를 또 겁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 따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고 언급을 하면서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지대에서도 벌써 마음들은 이미 삼지대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빛들이 역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인은 이 이준석의 편입니다. 이준석 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준석이가 껍벅 죽는 사람입니다. 이 이준석하고 김종인의 관계는요, 2022년인가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저 2시간여를 점심 먹고 깊은 얘기를 나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비대위원 시절부터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김 위원장이 이낙연과 이준석 연대 통합에 대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이준석 성격을 아니까 이준석은 저거는 못 말기는 친구인데 틀림없이 깨진다 이런 것을 이미 감지한 얘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은 김종인은 그 말을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나 소위 개인적 정치적 목적이 다 다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해가 안 된다. 현재는 이준석 신당이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곳에 합세를 하는 것이 퓨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너 잘못 나갔다 이겁니다. 탈당하면 죽는다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니 뭐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이준석이가 살아남겠습니까? 이준석과 가까운 김종인 위원장은 마크 조언자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제3지대 합종연행이 이제 가시화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요, 신당이 수도권 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당이 만약에 이 수도권이나 호남, 특히 호남 기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민주당 완전히 망합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요즘 아마 이재명에 대해서 충성심이 슬슬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공천을 주더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들 자기들끼리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낙연, 이준석 신당 지지율은 말이죠. 이제 12%입니다. 8%, 12%. 특히 이건 호남과 수도권에서 신당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걸 감안해 보면 민주당의 타격, 소위 민주당의 호남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보다는 민주당의 타격이 엄청 클 것 같다 하고 긍정론이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 정치는 생물인데 이 삼지대 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올까에 따라서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